안녕하세요. 권결입니다. 오늘 제가 들려드릴 영화는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인 델마와 루이스입니다. 1993년도에 나온 몇 년 전이야? 지금 2026년이니까 33년 전 영화네요. 어릴 때 KBS나 뭐 이런 데서 더빙으로 명작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. 그때 엄마랑 나란히 앉아서 봤던 그런 추억이 있는 영화입니다. 영화 리뷰, 스포, 그리고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참고해주세요. 영화의 시작은 미국의 좀 흔한 미국 영화에서 많이 보면 나오는 그런 식당에서 시작을 합니다.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 루이스. 루이스가 서빙을 막 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걸어요. 친구 델마한테요. 너 오늘 여행 가는 거 알지? 뭐 짐 다 쌌어? 우리 언제 떠날 거야? 막 이런 얘기를 해요. 친구 델마는 나 아직 사실 남편 데럴한테 얘기 못했어 하면서 좀 이렇게 난감해해요. 루이스는 뭐 그래도 이따가 여행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라고 하고 델마는 알았어, 남편 출근하기 전에 꼭 얘기를 해볼게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. 그러고 남편한테 여보 서둘러요 못 듣겠어요 이렇게 외쳐요. 근데 막 그렇게 크게 외친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얘들아 서둘러라 약간 요런, 여보 서둘러요 약간 요런 느낌인데 남편은 그게 안 입고 왔는지 너 나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해요. 델마는 좀 많이 난처한 주눅든 그런 얼굴을 하면서 남편 손목시계를 채워주면서 아 미안해요 늦을까봐 그랬어요 약간 이렇게 합니다. 델마는 가정주부예요. 데럴한테 여행을 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말도 못할 정도로 약간 어려워하고 이런 걸 보면은 남편과의 사이가 뭐라고 해야 될까? 아무튼 남편이 좀 무서운 존재? 남편을 대하기 힘든 존재?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여행은 가야 되니까 남편한테 그냥 말은 못했지만 그냥 여행 갈 준비를 해요. 그래서 막 꽃무늬 원피스라든지 뭐 요런저런 옷을 막 챙기더니 혹시 모르니까 여자 둘이 여행을 가는 거기 때문에 권총도 한 자루 가방에 넣어요. 델마 집 앞에 루이스가 멋진 오픈카를 끌고 왔고 델마와 루이스는 짐을 다 싣고 둘은 활짝 웃으면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한 장 찍습니다. 막 출발을 하는데 델마가 가방에서 이렇게 권총을 꺼내요. 근데 꺼낼 때 이렇게 막 두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루이스한테 야 이거 가지고 왔는데 이거 네가 좀 맡아 이러는 거예요. 근데 루이스는 깜짝 놀라면서 왜 총 가지고 왔어?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가지고 왔다 이러니까 루이스가 아 그러면은 내 가방에 넣어둬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둘은 막 여행을 떠나면서 델마가 나 데럴 없이 여행 간 거 처음이야. 나 얘기도 안 했어 이러니까 루이스가 그럼 네 남편이니 진짜 나중에 가만 안 두겠네 이러면서 막 깔깔깔깔 웃어요. 델마는 막 피지도 못하는 담배를 피는 신용을 하면서 즐겁게 달립니다. 둘은 한 펍에 들어갔어요. 바에 들어가서 뭐 위스키, 콜라, 뭐 술 이런 걸 시키는데 어떤 막 되게 느끼한 남자가 막 오더니 막 예쁜 아가씨들 뭐 하시나 막 이래요. 딱 봐도 이렇게 치근덕 거리는 거죠. 루이스가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끼리 할 얘기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. 근데 델마는 좀 약간 그런 상황이 싫지 않은 거예요. 남자가 자기한테 추파를 막 던지는 게. 느끼남이랑 델마가 살짝 눈빛을 약간 주고받고 느끼남은 막 가기 전에 뭐 저랑 춤추지 못하면 용서 못해요 막 이러면서 느글느글하게 하고 자리를 떠납니다. 그리고 다른 종업원이 저쪽 남성분이 보낸 술입니다 이러면서 그 델마 루이스 앞에 술잔을 건네고 델마가 그 느끼남을 쳐다보면 느끼남 있게 병을 이렇게 잘 드시라고 이런 식으로 느끼한 눈빛을 발산합니다. 둘은 술을 좀 몇 잔 마셨어요. 나가서 춤을 막 신나게 흔들어 제끼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그 남자가 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가서 춤추자 막 이러면서 델마한테 느끼남이 막 들이대고 둘이 이렇게 뭐 이렇게 분위기에 휩싸여서 춤추러 나갑니다. 막 둘이 춤을 추고 있는데 루이스가 델마한테 나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게 갔다 오고 나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왜냐하면 루이스는 이 느끼남이 마음에 안 들어. 느끼남이 뭔가
속셈이 있을 것 같아. 이상해. 별로야. 그러니까 친구에게서 떼어내고 싶은 거죠.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루이스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델마와 느끼남에 춤을 춰요. 근데 이 느끼남이 굉장히 이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델마가 지금 술을 좀 했어요, 알코올을. 근데 계속 돌리는 거야. 계속 돌려. 그럼 술 마시고 막 돌면 진짜 막 머리가 막 너무 어지럽고 진짜 미치잖아요. 술 기운이 엄청 확 올라오잖아요. 그래서 델마가 나 지금 너무 어지럽다고. 남자가 딱 이때를 노린 거지. 그럼 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쐴까? 나가죠. 이래서 둘이 막 으슥한 주차장으로 나갑니다. 델마는 그냥 진짜 바람 쐬러 나온 건데 남자는 그렇지 않죠. 델마가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갈게요 하는데 남자가 델마를 확 낚아채더니 다 알면서 왜 이러냐. 본네트 위에 델마를 딱 앉히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려고 해요. 델마는 싫다. 남자의 손을 딱 뿌리치려고 하는데 남자가 델마의 뺨을 때립니다. 폭력을 행사하면서 너 가만히 있어. 내가 아프지 않게 해준다고 했잖아. 가만히 있어. 너도 다 나 알고 나온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겁탈을 하려고 하는 순간 딸깍 루이스가 느끼남의 머리에 아까 델마가 맡겼던 총구를 댑니다. 델마를 놔주지 않으면 네 얼굴을 날려버리겠어. 총구가 딱 뒤에 있으니까 어떡해요. 남자는 딱 망부석이 됐죠. 미안. 나 그냥 재미를 좀 보려고 한 건데 오케이 안 해. 루이스는 별 개떡 같은 재미가 다 있군. 웃기지 마라. 여자가 저렇게 우는 건 재미있어서가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질러요. 근데 둘이 뒤를 돌고 가는데 남자가 뒤에서 끝내버렸어야 되는 건데 라는 망언을 날려요. 그리고는 미국 영화 같은데 보면은 욕 나오죠. 뒤로 시작하는 거. 나쁜 년.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언을 합니다. 그 말을 듣고 빡친 루이스는 뒤를 돌아서 방아쇠를 당겨요. 탕! 그 자리에서 느끼남은 죽어요. 루이스는 쓰러진 느끼남한테 말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하고 둘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황급히 도망갑니다. 루이스는 보조석에 타있고 델마가 운전을 해요. 델마는 경찰서에 가자 지금이라도 막 그러고 루이스는 너 우리가 분명히 살인자로 몰릴 거다 이러면서 경찰서 가기를 계속 거부를 해요. 그러다가 둘이 그냥 카페에 가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1993년 영화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나 막 그런 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? 너가 그 남자랑 둘이 주차장에서 그러고 있는 것도 사람들이 못 봤고 그 남자 우리가 죽이는 것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은 경찰서에 가지 말고 곰곰이 다른 방안을 생각해보자. 근데 그 시간 그 남자의 시체는 발견이 되었고 슬로컨부 형사님이 출동을 합니다. 그 둘한테 서빙을 했던 웨이트리스한테 델마 루이스에 대해서 물어봐요. 그 여자들이 이 남자랑 있었다고 했는데 어쩌고. 근데 웨이트리스는 그 여자들은 정말 사람을 죽이거나 그럴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. 오히려 이 느끼남이 죽을 짓을 한 게 아닐까요? 라는 좀 의미심장한, 그러니까 느끼남의 뭔가 전적이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해요. 날이 밝았고 둘은 계속 운전을 하고 도망치듯 떠나온 것 같아요. 루이스가 델마한테 우리 지금 돈이 얼마나 있어? 하니까 41달러밖에 없다.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요. 도망을 다니려고 해도 숙소나 음식이나 이런 거 하려면. 둘은 급하게 근처 호텔 같은데 방을 잡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 둘의 가장 큰 방안이잖아요. 근데 델마는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. 나는 누워있을게.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면 나를 깨워라고 누우려는 순간에 루이스는 너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. 근데 어쨌든 델마도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으니까, 우리가 연루가 돼 있으니까 너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델마는 그래서 경찰서 가자고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침대에 웅크려서 어린아이처럼 울어요. 근데 그걸 보고 루이스는 그래 우리 어떻게든 되겠지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델마를 위로해줘요. 루이스는 돈이 지금 필요하잖아요. 남자친구 지미한테 전화를 해서 모든 사건을 다 털어놓습니다. 그리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. 돈을 좀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느냐. 지미는 내가 돈 구해가지고 보내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. 근데 그 시간 그 델마와 루이스는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.
둘은 다시 차를 타고 떠나는데 루이스가 비장하게 난 멕시코로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. 둘은 멕시코로 가기로 합니다. 이게 아마 법이 다르니까 미국에서 멕시코로 가면은 미국에서 뭐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뭐 그런 게 있겠죠. 둘은 멕시코를 향해서 달립니다. 휴게소에 들려서 루이스는 지미한테 전화를 해서 그 돈 어떻게 됐냐, 부탁한 돈 보내줄 수 있냐 하니까 지미는 나는 이제 사람한테 돈을 꿨고 1921번지 바가본드 호텔로 가면은 그 돈을 내가 맡겨놓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리고 델마는 이제서야 남편 데럴한테 전화를 합니다. 근데 데럴은 델마가 여행 간 그날 새벽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집안 일, 델마한테 너무너무 무관심한 사람인 거죠. 심지어 델마가 전화를 한 이 시점에도 앉아가지고 뮤직축구 보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델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제대로 듣지도 않아요. 그래서 너 지금 어디냐 막 이러니까 나 지금 여행 왔다 루이스랑 이러니까 뭐 내가 루이스랑 놀지 말랬지 그 여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막 험담? 막 그 여자 뭐 어쩌고 델마는 당신은 내 남편이지 아빠가 아니에요. 엿이나 먹어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. 그렇게 화끈하게 남편한테 소리를 지른 델마가 막 씩씩대면서 전화 부스 밖으로 나오는데 마침 옆에 앉아있던 JD라는 남자와 부딪히게 돼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그러니까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JD가 여러분 빵오빠예요. 브래드 피트. 브래드 피트 그 젊은 시절 정말 잘생겼습니다. 이 순간에 델마와 JD의 눈이 마주치는데 심상치가 않죠. 되게 잘생겼어요. 되게 잘생겨서 델마도 아마 속으로 엄청 잘생긴 남자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눈빛으로 이렇게 둘이 막 얘기를 해요. 둘이 막 이렇게 눈을 계속 마주치면서 근데 델마가 차에 딱 탔는데 빵오빠가 와서 저 혹시 저 어디까지 가는데 차편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좀 태워다 주시면은 고마울 것 같아요 라고 막 잘생긴 얼굴로 얘기를 해요. 근데 델마는 태워다 주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둘이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리고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루이스도 있으니까 마침 루이스가 와서 루이스한테 얘기를 하니까 루이스는 뭐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. 델마가 미안하다. 빵오빠도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. 운전 조심히 하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운전을 하면서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우리 근데 지금 멕시코 가는 건데 텍사스를 거쳐서 가진 않을 거야.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위치에서 텍사스로 빠지면 직진으로 바로 멕시코로 갈 수 있는데 텍사스 주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, 루이스가. 왜냐? 루이스는 텍사스를 싫어해요. 이 영화에서 정확하게 루이스의 과거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텍사스에서 과거에 어떤 끔찍한 일이 있어서 루이스는 그 텍사스라는 그 주가 트라우마처럼 남겨진 것 같아요.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까?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. 추측이에요. 막 루이스가 나 텍사스 싫어. 텍사스로 안 갈 거고 이렇게 돌아서 갈 거야. 근데 델마는 너 왜 이렇게 텍사스를 싫어하는 거야? 막 이렇게 눈치 없이 물어봅니다. 옛날부터 싫다고 했겠죠. 루이스가 나 텍사스에서는 잡히고 싶지 않다. 둘이 떠나요. 둘이 떠나는데 달리고 바람 맞고 이러면 또 기분이 좋아지나 봐요. 막 둘이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돌아서 가고 이렇게 하다가 텍사스로 안 간다고 했잖아요. 돌아서 가는데 빵오빠가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. 델마가 그거를 보고 루이스를 지그시 바라봅니다. 그 말인즉슨 태워주자. 또 마주쳤잖니. 저렇게 앉아있잖니 잘생긴 남자가. 루이스는 마지못해서 오케이 타라고 그래서 태우고 떠납니다. 슬로컴프 형사가 델마 남편 데럴을 찾아가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해요. 네 와이프는 지금 전국 지명 수배가 내려졌다. 루이스는 남자친구 지미가 돈을 맡겼다는 모텔에 들어가서 카운터에 돈 맡긴 거 찾으러 왔다. 누구누구 혹시 맡긴 거 없냐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. 아마 지미가 남친이 루이스를 부르는 애칭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. 그 애칭을 얘기하면서 예쁜이? 예쁜이었어요. 대사는. 그래서 예쁜이라는 이름으로 맡긴 거 없어요? 라고 하니까 뒤에 신문 보고 있던 사람이 지금 예쁜이라고 하셨나요? 하면서 신문을 내리는데 남친이 온 거예요, 직접. 거기가 좀 먼 곳인데
루이스는 깜짝 놀라서 여기 어떻게 왔냐고. 그러니까 너 보러 왔다고. 보고 싶었다. 정말 스윗한 남친. 루이스가 남친을 데리고 델마한테 가요. 야야 지미가 여기까지 와줬어. 델마는 지금 빵오빠랑 뒷좌석에서 아주 신났어요. 둘이 막 아주 신났어. 아주 웃음꽃을 피고 있어. 얼굴만 봐도 웃음이 막 나나봐. 제이디가 이렇게 눈치를 좀 보더니 이제 가야 될 시간인 거죠. 자기는 빠져줘야죠. 태워줘서 감사합니다. 이제 갈게요 하고 차에서 내려서 가는데 델마가 그 뒷모습을 이제 막 끝까지 봐요. 시선을 고개를 막 돌려가지고 차 뒤로 끝까지 보면서 정말 뒷모습도 멋있네. 약간 이런 눈빛으로. 둘은 모텔 같은 데 들려서 방을 따로 잡고 루이스가 델마한테 그 남친 지미가 빌려준 돈 따발을 주면서 너 이거 잘 갖고 있어? 제 생각에는 델마가 회계 담당인가 봐요. 그래서 아까 돈 살 때도 델마가 이렇게 돈 셌거든요. 41달러? 루이스가 델마한테 잘 갖고 있어라 라고 하고 델마는 알았어 잘 갖고 있을게 라고 하고 각자의 방으로 헤어집니다. 루이스 방에 남친 지미가 왔고 지미는 말없이 루이스한테 반지함을 건네면서 껴봐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. 그 상황에서. 근데 루이스는 지금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고 쫓기고 있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잖아요. 그 순간에 프로포즈를 한 지미한테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보내는데 지미는 루이스를 너무너무 사랑한다. 너가 뭐 어떤 사람이든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든 너무너무 사랑한다. 그리고 델마는 이제 방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루이스인가? 루이스? 문을 열었는데 빵오빠가 서 있었어요. 아니 빵오빠는 도대체 안 가나? 가는 곳이 없나? 거처가 없나? 들어와서 막 제가 뭐 저기 밖에서 생각해봤는데 여기가 뭐 버스도 없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. 그러니까 결론은 뭐 하룻밤만 재워줍시오.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너도 나 좋지. 나도 너한테 끌려. 약간 이런 느낌인 거겠죠? 근데 델마는 빵오빠를 방으로 데리고 둘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난을 치면서 급속도로 친해져요. 근데 델마가 빵오빠한테 이래요. 너 근데 아까 학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학생 아니지? 너 정체가 뭐야? 얘기를 하니까 빵오빠는 나 사실은 전과가 있었어. 강도.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도 행각을 했을 때 그 흉내를 내요. 헤어드라이기를 총 삼아서 이렇게 들고 또 상의를 탈의를 했어요. 근데 몸이 너무 좋아. 얼굴도 잘생겼고 몸도 좋고 막 델마는 진짜 막 너무 좋아 막 자지러져요. 둘 다 막 총 이렇게 들고 바닥에 엎드리세요. 그 가방에 돈 담으세요. 이러면서 되게 유머스럽게 정말 하나도 안 무섭게 그렇게 강도짓을 하다가 이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네 그렇게 됩니다. 다음날 아침을 카페에 루이스가 먼저 커피를 마시고 있고 델마가 입장을 하는데 막 상태가 장난 아니에요. 뭔가 후리해졌어. 자유부인 뭐라고 해야 되나 막 되게 날아갈 듯한 황홀한 그런 표정이에요. 머리도 막 엄청 부시시하고 루이스가 너 무슨 일 있었니?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서 키스마크 같은 게 어젯밤의 흔적을 보여줍니다. 루이스는 놀라서 뭐냐 하니까 어젯밤에 빵오빠가 찾아왔다. 그러면 걔는 뭐해? 걔 방에서 지금 샤워하고 있어. 근데 루이스가 걔 혼자 네 방에서 샤워를 하고 있다고 하는 순간 델마에게 건네준 그 돈이 생각난 거죠. 급하게 호텔 방으로 가지만 이미 빵오빠는 강도의 전과가 있죠. 그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. 루이스가 망연자실해요.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. 돈도 이제 없고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뭐 싣고 갈 때 동안 어떻게 차비라도 하고 그럴 텐데 이제 어떻게 하나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런 망연자실한 상태로 막 울어요. 근데 델마는 괜찮아 하면서 예전에 막 엉엉 울었던 자신을 위로해줬던 루이스처럼 델마가 이제는 루이스를 위로해줘요. 괜찮아 정말 괜찮아 걱정 마. 근데 루이스는 이게 걱정하지 않을 게 아니다. 막 울지만 델마는 정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위로를 해줍니다. 그 시각 형사 슬롯본부가 데럴 집에, 그러니까 델마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합니다. 전화가 오면은 친절하게 받으라고 데럴한테 말을 해요. 근데 델마 루이스는
마트 앞에 차를 세우고 델마가 나 마트 좀 갔다 올게 라고 하고 떠나요. 곧 얼마 안 지나서 갑자기 델마가 야 루이스 차 몰아 이러면서 마트에서 급하게 어떤 보따리를 들고 뛰어나옵니다. 그래서 차에 휙 올라타요. 출발해 어서 가. 그리고 델마는 루이스한테 돈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던지면서 그 필요하단 돈이 생겼다. 어제 제이디한테 빵오빠한테 배웠던 그 강도 기술로 델마가 마트를 턴 겁니다. 마트를 턴 CCTV를 형사들과 델마의 남편 테러리 다 보고 있습니다. 두 사람은 그 CCTV를 형사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제 멕시코로 계속 운전을 해서 가는데 앞에 엄청 큰 트럭이 있어요. 미국은 그 수송 트럭 같은 거 엄청 긴 도로에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. 그런 큰 트럭이 있는데 트럭이 빵빵 거리는 거야 앞에서. 델마 루이스는 앞질러 가라는 겁다. 고맙네. 되게 친절하신 분이네. 그래서 앞질러 가는데 이렇게 앞질러 갈 때 트럭 기사랑 이렇게 마주 보는 그 찰나가 있잖아요. 트럭 기사가 창문을 열고 둘을 보면서 되게 망측한 짓을 합니다. 성희롱 막 혀를 낼름거리고 되게 망측한 짓을 해요. 그러니까 앞질러 가라 이게 아니라 여자 둘이네. 약간 이런 거였던 거예요. 그 빵빵이. 둘은 막 질색을 해요. 왜 저래? 추접해. 그 시각 빵오빠가 슬로콤부한테 잡혔어요. 형사가 엄청 화내요. 네가 그 돈을 훔쳤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강도짓을 한 거다. 너가 그 여자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다 빼앗았어. 너가 그 여자들의 계획을 다 망쳐놨어. 이러면서 엄청 윽박지르면서 너가 그 여자들이 더 난처해지기 전에 그 여자들의 계획,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를 얘기해줘야 된다. 그래서 이때 빵오빠가 모든 거를 다 얘기하죠. 그들은 멕시코로 가고 있다. 빵오빠가 나와서 델마의 남편 테럴과 마주쳐요. 여기서 마지막 킥으로 테럴한테 나 네 부인 맘에 들어 라고 한 방을 먹입니다. 테럴과 형사들이 델마 집에 다 있는데 마침 델마가 전화를 건 거예요. 전에 이랬잖아요. 형사들이 테럴한테 전화가 오면 최대한 친절하게 해서 오랫동안 통화를 하게 해라. 그래야 위치 추적이 되니까. 그래서 테럴이 원래는 막 델마한테 막 야, 너 소리 지르지 마. 막 약간 이런 강압적인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. 근데 전화를 딱 받자마자 델마 잘 있었어? 이렇게 하니까 델마가 바로 전화를 끊어버려요. 그래서 루이스한테 경찰이 옆에 있는 것 같아 라고 바로 눈치를 깝니다. 루이스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경찰과 통화를 해요. 경찰은 너희 둘 다 살인 혐의로 공개 수배가 된 게 아니다. 그냥 수사를 하려고 공개 수배를 한 건데 그 델마는 강도로 수배가 되긴 했어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너희들 멕시코까지는 못 가. 라고 쐐기를 박습니다. 그 얘기를 들은 루이스는 델마한테 너 그 빵오빠한테 다 얘기했냐? 델마는 정말 미안해. 모든 걸 다 얘기한 거예요. 자기도 신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. 그래서 루이스는 앞으로 그냥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을 받아내고 둘은 또 다시 떠납니다. 떠나는데 밤인데 있잖아요. 그 미국 도로 보면은 완전 다 꼼꼼하고 도로만 일직선으로 쭉 있는 거기를 계속 달려요. 근데 밤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. 이 사람들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어쩌면 여행이라는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. 너무 아름답다.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해 볼 기회가 없었다.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 기회가 없었다 라고 델마가 이야기를 해요. 근데 또 그때 빵빵 그 변태남을 마주칩니다. 이번에는 더 도발해요. 막 야 예쁜이들 뭐 사랑이 뭔지 알려줄게 이러면서 막 혀 막 낼름낼름거리면서 역겨운 짓이나 역겨운 짓을 다 하고 그 여자 둘이 뭐 어쩔 수 있어요. 그냥 빨리 앞질러 갑니다. 또 밤새도록 운전을 해서 날이 밝았고 델마가 루이스한테 너 텍사스를 그렇게 싫어한 이유가 나한테 일어났던 일이 텍사스에서 너한테도 일어났던 일이지? 라고 물어봐요. 그러곤 너도 강간 당했었어? 루이스는 정말 막 옛날 그 회상을 하는 듯한 눈을 보이더니 델마한테 단호하게 그 얘기 다신 꺼내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. 뒤에서 갑자기 삐용삐용 경찰차가 둘을 따라와요. 그래서 아씨 뭐지? 저놈이 우리의 정체를 알았나?
어떡하지? 근데 차를 막 세워라 해가지고 차를 세우는데 경찰이 딱 내려서 시속 110마일 넘었습니다. 가속을 해서 잡은 거예요. 경찰은 이 둘이 지명수배자인지 아직 몰라요. 운전을 한 루이스를 경찰차 보조석에 태우고 루이스의 그 면허증을 보면서 수신기로 신원 정보를 확인을 하는데 그때 루이스와 델마가 공개 수배가 된 여인들이라는 걸 알게 되죠. 경찰이 과속만 한 줄 알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라고 하는 순간 찰컥 델마가 경찰의 머리에 총구를 겨눕니다.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고 루이스한테 루이스 거기 경찰관 총 빼서 예전에는 루이스가 델마를 구해주고 막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델마가 루이스를 구해주고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거죠. 많은 성장? 많은 변화가 생겼죠. 서로를 구해주는 서로의 구원자 델마 루이스는 그 경찰관을 트렁크에 놓고 다시 차를 타고 떠나요.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. 델마가 루이스한테 텍사스 그 사건에 대해서 델마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때 네가 안 왔으면은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거다. 그리고 내 인생은 더 엉망이 됐을지도 몰라. 지금은 재밌기라도 하잖아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굳이 루이스가 자기가 텍사스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델마도 루이스가 당했던 그런 비슷한 사건을 겪으면서 두 주인공이 많이 심리적으로 공유를 한다고 해야 되나? 동감을 한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. 루이스는 먼저 형사한테 전화를 해요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우리가 했던 사건 다 불면은 다 믿으시는 거예요?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형사가 믿어요. 다 믿고 그러니까 안정을 시켜요. 이 형사도 좀 고단수인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좀 강하게 나가야 될 때는 정말 강하게 나가고 특히 빵 오빠한테는 엄청 강하게 나가고 델마 루이스한테는 굉장히 처음에는 공감을 해요. 막 믿죠. 당신네들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. 다 이해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론은 뒤에 있죠. 다 믿지만 사고로 보이진 않아요.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둘이 조금 이야기를 길게 해요. 그 순간 위치 추적에 성공합니다. 두 사람은 멕시코를 코앞에 두고 경찰관들이 둘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했잖아요. 거의 끝이 왔음을 생각을 해요. 근데 델마가 나는 뭔가를 이미 건너왔고 돌아갈 수도 없어. 난 이제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전처럼 주부 생활하면서 살 수가 없어. 루이스도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난 TV에 얼굴 나오면서 끝내고 싶지 않아 라고 다짐을 합니다. 둘의 시선에는 모든 게 달라 보이고 새로운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? 바닷가에서 칵테일 마시자. 휴양지 일자리도 구할 거야 라면서 미래 계획을 세워요. 근데 그때 또 빵빵 그 트럭 변태남이 나타납니다. 정말 산통을 깨요. 막 또 한 번 할 준비 됐어? 두 사람은 이제 뭔가 다짐을 했잖아요. 굳은 다짐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 다짐을 써먹어야 돼. 그 트럭 변태남한테 저희를 따라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옆으로 빠져요. 트럭 변태남이 막 좋아서 따라가서 내렸어. 내려가지고 막 바지춤을 막 이렇게 하면서 둘이 되게 멋있게 그 오픈카에 딱 앉아있거든요. 트럭남이 막 난 준비됐다 이러면서 두 여자 앞으로 갑니다. 델마 루이스가 모르는 여자한테 그러는 건 어디서 배웠어? 특히 그 혀 토할 것 같아 하면서 막 그 트럭남의 그 찌질한 변태남의 찌질한 그런 말투를 막 흉내를 내요. 막 약올려. 트럭남이 이것들이 나를 놀리려고 차 세우라고 한 거구만 하면서 막 엿먹어 이러면서 차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루이스가 총을 트럭남한테 딱 대면서 사과 안 해? 근데 트럭남이 사과를 쉽게 하진 않겠죠. 웃기지 마. 그래서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막 욕을 합니다. 근데 그때 루이스가 총을 팍 쏴서 변태남의 트럭 바퀴가 퍽 하고 터져요. 뒤에 이렇게 실려있던 거 뭐 기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. 가스인지. 근데 거기를 총으로 델마 루이스가 팍팍팍팍 쏴가지고 터트려버립니다. 팍! 그 트럭 때문에 둘은 화끈하게 했지만 경찰관들이 둘의 위치를
추적하게 됩니다. 둘은 계속 달리고 경찰, 그 마을 경찰, 그들을 옛날부터 쫓고 있던 슬로컨부 경찰단이 다 그 두 여자들을 쫓아가게 돼요. 경찰들이 쫓고 있는 달리는 차 안에서 델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랑 함께라서 너무 기뻐. 넌 정말 좋은 친구야. 루이스는 그 말에 최고야 라고 대답합니다. 델마가 이번 휴가 어땠어? 라고 물어보고 둘은 계속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절벽이 차 앞에 딱 있고 차를 탁 세워요. 그리고 그 앞에 멋진 풍경을 보면서 여긴 어디지? 바로 그곳은 그랜드 캐년이었습니다. 그 앞으로 그 그랜드 캐년의 그 절벽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델마와 루이스를 아신다면 많이 보셨을 그 풍경 있죠. 구름. 그 풍경이 쫙 펼쳐지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. 두 사람 다 절벽 끝에 섰지만 그 풍경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아름답다 라고 감탄을 하는데 이제 뒤에서는 경찰차들이 쫙 서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. 두 사람 차 앞으로 헬기가 떠요. 앞뒤 다 포위가 된 거야. 내 앞에는 절벽인 거예요. 뒤로 갈 수도 없어. 어떻게 할까? 델마가 얘기해요. 잘 들어. 우리 잡히지 말자. 루이스가 무슨 소리야? 델마가 계속 가는 거야. 가자. 루이스는 확실해? 델마는 웃으면서 그래. 밟아.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그대로 엑셀을 밟아서 절벽 끝에서 날아오릅니다.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. 델마 루이스는 지금 33년? 정말 오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또 봐도 재밌는 영화인 것 같아요. 뭔가 로드트립 영화의 원조라고 해야 되나? 이 영화가 많은 클리셰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이 영화 감독님이 리들리 스콧 할아버지인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. 한니발, 글래디에이터, 그러니까 엄청난 거장 감독님이시고, 그 다음에 이 영화의 음악이 한스 짐머 할아버지입니다. 한스 짐머 할아버지는 영화를, 그러니까 그런 음악 이런데 이제 큰 그런 게 없으시더라도 OST의 거장 하면은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? 그래서 이 영화 보시면은 곳곳에 그 촬영 기법이 되게 독특? 제가 봤을 때는 멋있어요. 그 백밀러라든지 이런데 앵글이 비춰지면서 뒤에 있는 사물이 비춰지는 그런 기법이라든지, 제가 영화 쪽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보는 것만 좋아해서 이 기법이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장면들이라든지 전체적인 앵글, 그리고 로드트립이다 보니까 뭔가 하늘, 뭐 자연적인 그런 거를 담은 그런 풍경도 너무 멋있었고요. 자유를 향해 날아오르는, 시원하게 날아오르는 델마와 루이스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여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빼먹을 수 없는 빵오빠의 젊은 시절, 아마 이때가 데뷔 초일 거예요. 근데 이 영화로 상도 받았나? 아무튼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옵니다.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젊은 빵오빠를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고요. 여러분들 델마 루이스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델마 루이스, 저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.